받으면 안 돼. 안 된다라는 게 뭐야? 받지 말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학에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원래 "안 돼."가 정상이야. 그게 무슨 뜻일까? 난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원래 안 될까? 수능 평가원에서 나오는 문학은 깊이가 어떻다 얘들아? 얕다. "아 선생님 근데 작품들 보면요.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봐 항상. 평가원 수능은 우리 모두가 보는 보편적인 시험인 거고 객관성과 내가 항상 말하지만 보편성을 담보한다고 했어요. 그 보편성이라는 게 뭐냐? 작품에 대해서 원래 모르는 친구들도 커버가 된다는 거야. 이건 내신이랑 완전 달라요. 내신에서 솔직히 말을 해 가지고 수능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내신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 나는 모의고사에 비해서 국어 솔직히 문학 내신을 못했다 1 번. 아니면은 비슷하거나 잘했다 2번 쳐볼래 얘들아? 모의고사 실력에 비해서 내신을 못 보는 친구들이 꽤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럴까? 한번 그 원인을 지금 돌이켜서 메타인지해 봐. '나는 왜 이제 모의고사보다 내신이 안 나왔을까?' 어? 한번 자아성찰하고 말해 봐. 왜 안 나왔어 니들은? 뭐가 문제였어? 그렇지. 뭐 엄청 놀았다까진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덜 했다. 왜? 수능은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그냥 처음 본다. 이 작품을 처음 보는 친구들을 감안해서 문제를 내세요. 연계는요? 연계는 얘들아 평가원에서 연계를 공식적으로 시험 범위라고 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우리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EBS와의 연계율을 50%를 보장한다, 지킨다라고 해서 지금 연계를 하는 거지 내신처럼 "야 너네 연계 공부가 안 되어 있어? 그럼 죽어!" 하고 데스빔을 쏘는 게 아니란 뜻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청이든 평가원이든 다 어떤 방식이다? 처음 보는 친구들도 납득하고 맞거나 혹은 틀려도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시간에 선생님께 배웠었던 되게 딥한 해석이 아니라 뭐야 항상? 표면적인 뜻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문학 개념어 적용 정도. 그 정도로만 2 점짜리들을 쫙 깔아 주는 거지. 그치? 거기에 이제 3 점짜리가 들어갈 때는 쪼끔 달라. 3 점짜리 같은 경우에 항상 말하지만 평가원에서 각 잡고 우리 친구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맞으면 너희들 점수 1.5배 줄게."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3 점짜리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지문 외에 이걸 참고해서 지문을 읽었다고 우리 가정을 해 보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올바른 감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래?"라고 물어보는 게 3 점짜리. 그리고 수능에서 문학의 특징은 뭐다 얘들아? 문학적 감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발표한다거나 혹은 어떻게 너희들이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글을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야?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는 거야. 이게 본질이 뭔지 좀 생각을 하면은 차이가 엄청 크죠. 본질이 무엇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고 적절한 것을 보고 이거 뭐야 기본적으로? 자 너희들이 이 가를 읽고서 '아 이 내용은 이 내용이야. 여기서 소금은 어떤 걸 의미해. 빛나는 때는 뭐 조국 광복이야.' 혹은 뭐 어떤 민주화 운동이야. 그치? 자유주의 뭐 이런 거야. 군부 독재의 끝이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냥 1, 2, 3, 4, 5번 선지를 보았을 때 '아 이게 최소한 납득 가능한 해석일까? 이건 안 돼. 이건 틀린 해석이야.' 이걸 골라내는 거야. 근데 문학을 초반에 잘못하는 친구들의 가장 대부분은 어떤 걸 하는지 알아? 본인이 시를 읽었잖아. 그치? 아냥 시를 읽었으니까 내가 읽었었던 시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 32번 같은 것도 답이 보이길 바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문제 풀었었던 사람들이 1 번 예전에. 그래서 답이 안 나오면 뭐지? 나 분명히 시 이해한 줄 알았는데 왜 답이 안 나오지?" 막 이러면서.
그냥 당황하는 거지. "어떻게 했었냐 너네. 돌이켜 봤었을 때. 너희들은 이미 시를 읽을 때 답을 내리고 그다음에 그 답을 선지에서 찾았니? 아니면은 그냥 시를 파악한 다음에" 선지가 이게 말 그대로 이거야. 자, 영화를 봤어. 요즘에 영화 핫한 거 있지. 뭐야, 그 평론가들이랑 뭐 난리 났어. 막 보면은 SNS나 이런 데서도 "이거는 이런 뜻이다. 이거는 분명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이다." 하면서 그 해석에 따라서 엄청 난리가 나 있는 되게 호불호가 큰 작품이 있어. 호프. 본 사람 1 번, 혹시 안 본 사람 2 번. 봤어? 정한이? 아니, 아, 하하, 이거를 쉽게 낚여 버리네. 그지? 여기서 그 길다며 "나도 안 본 호프를 네가 해 봐." 근데 이제 뭐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 예를 들어 이거야. 정한이한테 "호프를 봤어?" 그러면 호프를 보고서 "네가 해석해 봐." 그럼 정한이는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 평론가만큼 혹은 문학과 그런 전문가들만큼 해석이 돼? 정한이 해 호프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 그 영화에 담긴 함축된 의미가 뭔 것 같아? 그 이면에 있는 게. 뭐지? 맞아. 맞아. 영화도 여러분들 독서 지문에서 몇 번 봤을 거야, 기출에서. 영화의 각 장면들은 뭐야 얘들아? 표상이야. 장면을 그냥 장면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를 그 영화라는 학문으로 봤었을 때는 그 장면들이 표상, 말 그대로 상징이고 이 장면들을 연달아 배치하면서 거기서 어떤 걸 가져갈 수 있는 거야? 함축된 의미를 생성한다. 이거 지문 본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화를 봤었을 때 정한이처럼 그냥 "뭐야? 오 징그럽게 생겼다. 오 총 잘 맞춘다. 오 레이싱, 액션, 오옹." 하는데 그 끝나고 나서 유튜브나 이런 거 이제 뜬단 말이야. 뭐가 떠? 막 곡성의 의미 해석, 그다음에 이제 호프 해석, 어 그 주인공이 의미하는 거, 조인성이 의미하는 거, 외계인은 과연 무엇인가? 외계인은 알고 보니까 적이 아니라 그냥 타자화된 외부인이었을 뿐이다. 막 이런 것들 해석하잖아. 본 적 있지? 영화 평론. 어. 그런 걸 보면은 어때? '와 대단하다. 저렇게 읽을 수 있구나. 아 저게 감독이 약간 의도한 뜻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득될 만한 대단한 해석들이 많아요. 근데 자, 수능 문학도 똑같다 생각하면 돼 얘들아. 소설은 내가 항상 뭐에 빗대서 얘기하지 얘들아? 드라마. 그다음에 현대시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는 그 영화 이런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화나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 드라마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문제의식, 그다음에 또 정서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예측하거나 볼 수 없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문학 작품을 볼 때도 어때? 안 되는 게 정상이다. 그게 기본값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럼 어떻게 해? 마치 이거야. 자, 성환아, 그 호프에서 봤었지? 외계인들 봤었지? 생각해 보면 외계인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초반에 보면은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근데 이거를 외계인 때문으로 그냥 퉁치고 지나가지. 지금 위급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라고. 그렇지. 자, 그러면은 애초에 거기서 위협, 말 그대로 위험한 존재는 외계인이 더 위험했을까? 사람이 더 위험했을까? 그치? 그리고 돌이켜 봤었을 때 사람이 먼저 공격을 했을까? 뭐 외계인이 먼저 공격을 했을까? 그렇게 보면은 결국 외계인은 우리와 소통이 되지 않는 타자였기 때문에, 그치? 이거는 서로 간에 뭐야? 소통의 부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을 듣지 않고 소통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 거기서 생겨나는 비극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 그럼 너는 이 선지를 적절한 선지라고 보고 지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거기 작중의 그 주인공 황정민 그 경찰이 외계인에 대해서 불쌍함과 호의적인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혹시나 그래도 그 타자와의 소통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어때? 정한아. 내가 맞는 얘기한 거야? 개소리 한 거야? 어? 나 지금 약간 당황했는데. 나 호프를 안 봤는데 황정민이 거기서 외계인을 불쌍해해? 내가 봤을 땐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본 영화 유튜브들 상으로는? 황정민이 불쌍해하는 장면이 있었어? 그냥 아 진짜? 아이씨 미안하다. 야, 아 이거 실수야. 아 내가 영화 호프를 안 봐 가지고
당연히 피도 눈물도 없을 줄 알았지. 그분 약간 분위기가 그렇잖아. '아 그래? 그러면 적절할 수 있겠네.' 그거 말고 이제 반대로 만약 그런 장면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뭘까? 사실관계를 비튼 거지. 너희들이 평소에 선지에서 봤었을 때 틀린 선지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 사람 1 번, 혹시 이해 안 가는 사람 2 번. 당황했어 지금. 뭐야?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그런 장면이 있다고? 아니 황정민 아저씨가 왜 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이거를 우리가 영상, 영화라 생각해. 드라마라 생각하고. 시도 어느 정도의 뭐가 있어? 그 장면들이 있어. 물론 서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서사 문학과 서정 문학은 당연히 좀 다르게 구분이 되지만 이건 말 그대로 뮤직비디오라고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지? 스토리가 있기도 하잖아. 없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전달하는 주제 의식은 서로가 다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은 가라는 시를 읽었었을 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지 지원아? 저번 시간도 강조했었던 거? 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떤 구조대로 읽어야 된다? 문장 구조라고 했지. 그치. 왜 문장 구조대로 읽어? 얘들아 왜 문장 구조대로 읽어야 돼 시를? 행이 아니라? 그게 기본적인 한국어 우리 화자들끼리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약속된 의미의 단위들이니까. 이해가지? 단어가 구를 만들고 구랑 또 절이랑 합쳐져 가지고 또 문장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우리 한국어 언어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읽을 때도 그 문장 단위로 읽어 주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 시어의 뜻이 뭐지? 이 빛나는 때는 뭐지? 소금을 뿌리며 얘들아 소금 뿌리는 건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보편적으로? 어. 우리 언제 소금 뿌려? 너희들은 소금을 언제 뿌리니? 그렇지. 맞아. 맞아. 그럼 마이너스야? 이딴 짓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여러분들이 나처럼 어지간하게 조금만 쉬운 현대시 혹은 고전 소설, 현대 소설 이런 거 나왔었을 때 문제당 1분 컷 말 그대로 4 문제짜리 4분 컷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거침없이 여러분들의 주관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그냥 객관적인 마인드에서 답지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갖추고 있는 당연히 스키마들은 좀 오르긴 해야 돼. 왜? 너희들과 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독서보다 문학이라고 했지 항상. 왜? 독서는 강사도 처음 볼 확률이 굉장히 큰데 그 주제에 대해서. 문학에서의 주제 의식이라든가 문학에서의 그 클리셰들은 어지간한 국어 강사들은 다 이미 한 번쯤 거쳐 봤던 거다. 그치? 우리가 기출만 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도 보면 나 맨날 일요일마다 이감 해설도 하고 그지? 그다음에 니들 모르겠지만 바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도 최근에 이제 다 본단 말이야. 어떤 게 괜찮은지.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너희보다 문학적 클리셰에 대한 이해는 압도적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상위권 학생들과의 격차가 문학에서 되게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문학에서의 간격을 최대한 줄이고 독서에서는 서로 비등비등하게 싸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수능날 잘하는 친구들을 역전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일단은 작년 수능 문제예요. 작년 수능에 PTSD가 좀 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럴 수 있지.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그치. 역시 문학 청년이야. 눈물이 나지. 자 작품도 보도록 하자 얘들아. 일단은 결론적으로 봤었을 땐 쉬운 편이긴 했는데 그래 안 그래? 근데 솔직히 말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 봤었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었다. 그치? 시 읽었었을 때 가시랑 나시 읽고서 어렵다 생각했던 사람 1 번, '아 이거 쏘쏘인 것 같아.' 2 번, 쉬웠다 3 번. 쳐 볼래? 쏘쏘? 가나시. 가는 진짜 좀 약간 쉬운 편이고. 엄청 쉬운 편은 아니었어. 순간적으로 그래도 너무 대놓고 정서가 이제 확실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힌트를 얻을 수 있긴 했었었는데 이제 뒤에도 나오는 선지에서 특정 그 시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원했던 것처럼 깊이 있는 공감이나 판단을 하고 지나가기에는 조금 까다로웠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 1 번. 자 일단은 제목 잘 봐야 되지. 이시영의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그리워.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끊어.
근데 얘들아, 두고 온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 얘들아. 몰라. 이런 거 이제 중립기어. 항상 내가 말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러분들이 나누기 위해서 강박관념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빛나는 때가 있대, 두고 온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고 있는가? 떠돌고 있다가 뭐 우리 민족의 유랑 현실 다 필요 없어. 그냥 뭐야? 떠돌고 있는가? 근데 어떻게 떠돌고 있어 우리가? 소금을 뿌리며. 근데 소금을 왜 뿌려? 빛나는 때를 위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들아?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 1 차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는 절대로 뭐 화자의 정서, 뭐 장면, 뭐 심상 이런 것들 다 부차적인 거고, 가장 최우선적인 건 뭐야? 한국어나 똑바로 읽으세요. 통사 구조부터 똑바로 확정을 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보통 너희들이 시를 잘못 읽고 시의 의미를 잘못 파악해서 끝나고 복습하면 대부분 틀리는 친구들 왜 틀렸니? 통사 구조에서. 보조사 잘못 봐서. 접속사 잘못 봐서. 그렇지. 그랬던 사람이 1 번. 음.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확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한국어적인 측면에서. 그치. 사방을 둘러보아도 등불 하나 켜드니 보이지 않고,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자, 요 같은 경우에서는 않고로 이어져 있는데 둘 다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생각보다 뭐 같은 상황이지. 그치? 첫 번째, 등불 켜드니가 없어. 그다음에 또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도 없어. 그치? 그다음에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 플로우가 좀 연결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매이게 부르짖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서는 문장 구조 어떻게 읽으라고 했지 얘들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어? 이 표현에 대해서?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매이게 부르짖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 유사하잖아. 이런 거는 그치, 병치된 걸로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어떤 때다?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다. 그리고 어떤 때다? 동시에 잊혀진 한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매이게 부르짖다 잦아든다는 거 뭔 뜻이야? 잦아든다? 야, 이거 그 잘못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 알지? 잦다랑 잦아든다가 완전 별개예요 얘들아. 그 둘이 극과 극이야. 일단은 잦다가 뭐야? 이거는 자주예요. 잦아든다는 뭐야? 이거는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치? 이거 니들 자꾸 헷갈리니까 글 읽을 때 오독 조심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잦아드는 소리가 줄어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 그게 뭐야?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 계속 찾고 있는 대상이잖아. 찾아 칼날 세우고 우리는 이 새벽길 숨가쁘게 넘고 있는가. 칼날 세우고? 뭐지? 롤인가? 어. 하늘 올려보아도 함께 어둠지새던 별 하나 눈 뜨지 않는다. 얘도 지금 아까랑 비슷하지? 아까도 어떤 상황이었어 얘들아?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고 일단 등불 켜두니가 보이지 않는 상황. 그래서 별 하나 눈 뜨지 않는다. 그래도 두고 온 것들은 빛나는가? 빛을 뿜으면서 한 번은 되살아나는가? 그래도라는 게 뭔 뜻이야 얘들아? 이런 거 중요해. 드리프트야 얘들아. 그래도, 그래도 뭐냐 그래도. 니들은 어떨 때 그래도 이거 언제 해 엄마한테? 맨날 하잖아. "너 오늘도 그 벌써 집에 와 가지고 누워 가지고 유튜브 쇼츠 보고 있고." 그럴 때 뭐라 그래? 나 그래도 아까 가 가지고 모의고사 한 세트 다 풀었어. 할 거 다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치 벗이야 벗.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고 온 것들은 빛나는가? 그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서로 역접되는 관계구나. 빛을 뿜으면서 한 번은 되살아나는가? 우리가 뿌린 소금들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 오던 길 환히 비춰주고 있으니. 마지막 대사에 쪼금 나온다.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가 뿌린 소금들이 반짝반짝 별빛이 되었대. 와, 이거 되게 개성적이고 아름다운 표현 아니야? 그치? 예, 시각적 묘사들이 참 예뻐요. 그래서 오던 길을 환히 비춰주고 있으니. 그러면은 아까 뭐야 얘들아?
우리가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던 행위들이 그 저녁을 떠돌면서 그 어두운 그때 우리가 그렇게 소금을 뿌렸던 행위들이 결국 어떤 걸로 이루어졌어? 우리가 뿌린 소금들이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 오던 길 환히 비춰주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들아? 시를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에서 어떤 내용, 여긴 무슨 내용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이해 못해?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최소한의 약속은 있긴 해. 왜? 평가원이 정말 지옥 같은 시를 내진 않아요. 진짜 뭐 지옥 같아 봤자 그 사실 관습 이후라든가 아니면은 뭐 킥킥 킥킥 풀어 봤던 사람 1 번, 안 풀어 봤던 사람 2 번. 야 솔직히 킥킥도 얘들아 나는 수능 시험장에서 킥킥을 풀었지. 그 당시에도 수능 응시하느라. 나는 수능 시험장에서 킥킥 보고 당황 안 했어. 왜 당황 안 했을까? 왜? 난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니까. 그러니까 독서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수업 듣는 애들은 뭐 이해하겠지만 독서에 비해서는 스키밍의 속도라든가 과감함이 문학에선 좀 덜해. 그 왜 덜하냐? 어차피 시는 얘들아 일단은 길이가 짧지. 뭐 그거 여러분들이 띄엄띄엄 읽는다고 해 가지고 엄청 속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기껏해야 10몇 초 차이나. 그리고 또 오히려 굉장히 치명적인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산문들은 좀 띄엄띄엄 읽어도 그 계속 부연 반복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전개가 괜찮아. 굵은 줄기를 잡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 같은 경우에서는 애초에 시의 특성 중에 뭐가 있죠? 함축의 문학이라고 하지. 정말 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하고. 애초에 압축 안 할 거였으면 어떤 걸로 쓰셨겠어? 수필로 쓰셨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거를 시라는 정말 운율도 신경 써야 되고 그 시의 이미지도 신경 써야 되고 그치. 행도 끊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작업하시면서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시 같은 경우에서는 그 너무 빨리 읽다가는 아예 그냥 잘못 잡아 버리고 사고가 나 버릴 수 있다. 이런 그래도 이런 거 못 잡아 버리면 여러분들이 글 읽으면서 완전히 방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그냥 각 부분마다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킥킥도 생각보다 할 만했어. 왜? 맨 뒷부분쯤 나오면 지금 화자가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나왔잖아. 그치? 역시 그렇다. 그리움도. 무슨 말인지 이해 간 사람 1 번, 안 간 사람 2 번. 좋아요. 요거는 작년 연기였지. 그래, 그래. 안 그래. 그지? 작년에 이거 감나무 그늘 아래 연계를 그러니까 작년에 봤던 친구들만 대봐. "연계를 내가 보고 들어갔다 1 번." 제가 그 연계 공부 안 해서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2 번. 음. 아니 희문이는 너 작년에 안 갔잖아.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고 있어. 너 임마 현역이잖아. 어. 아 얘들아 한번 쭉 보고 아무튼 긴장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한 작품이라도 알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산문 중에서도 어쨌든 50% 확률로 나온다 생각해 그냥. 전체 확률이 50%라고 하면 그냥 개별적으로 5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랴.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랴. 이런 거 같은 게 어떻게 아까 말했다시피 병치니까 같은 인식이다. 오케이? 그리고 "이랴", "어찌 이랴" 이런 클리셰는 알고 있어야 돼. 클리셰라기보다는 얘는 그냥 기본적인 한국어지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이야? "어찌 바람뿐이랴." 무슨 뜻이에요? 바람뿐이 아니다. 그렇지. "어찌 햇살뿐이랴." 햇살뿐이 아니다. 아까는 누구? 오색 딱따구리. 봐봐. 시방은 욕 아니에요. 시방이 뭔 뜻이야? 지금은. 청설모가. 그러면 자 항상 이야기하는데 시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로 다른 시적 대상들이 나왔었을 때 사물들이 나왔었을 때 자연물들이 나왔었을 때 역시 다 같은 애들로 퉁치자.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얘들아? 저기 저 담벼락, 저기 저 별,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우리 집에 개똥 하나. 그지? 걔도 역시 여러분들이 담벽은 무슨 뜻이지? 별은 긍정적인 이상인가? 개똥? 개똥은 솔직히 좀 부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쓸모없는 거 아닌가?' 이딴 식으로 개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거는 그냥 완전 문학적 클리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가지? 시는 항상 개성적인 표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간의 약속에서 아무리 개성적인 시어들의 활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장 구조까지 다 비틀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시적 허용을 요구하진 않아. 그런 시는 누가 제낀다? 평가원이 제끼신다. 왜? 왜? 솔직히 본인들도 위험하실 거 아니야. 그치? 정말 일반적인 한국어의 통사적 사용들을 완전 쌩까고 무시하는 시가 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일반적인 한국어의 용법대로 판단했어, 복이 없을 때. 근데 평가원이 틀렸대. 시인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래.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06 년에 현대시 중복 답안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야. 난리 나는 거지. 그건 우리 사이에 뭐야? 믿음인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안 사라진다고. 그립대. 위에도 그립더니 지금도 그립네. 아 약간 그냥 그리움의 시 연작선인가? 오케이. 그래서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들. 애초에 지금 말했었던 게 근데 감나무였잖아. 그지? 감나무를 지금 어떤 거랑 연결지었어요? 그리움이랑. 그리움이 자라면 감들도 자란다. 이런 생각으로 때론 머리 위에 흰 구름을 이고 이다. 머리 위에 흰 구름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맛비 맞아보게 이별까지 나눈 바닥에 기다림은 웬 것이랴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그래 밤이면 이런 거 있잖아. 호흡이 길어. 그치? 앞에서 마침표가 딱 맞아보기에서 끝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끝나는지를 봐. 당황하지 말고. 거시적으로 먼저 또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나눴을 때 자 어떤 느낌인 것 같아? 맞춰 봐. 응. 경치. 그렇지. 아 정원이 많이 늘었다. 너 그러니까 지금 등급이 오르고 있는 거야. 야 너 진짜 많이 늘었다. 저 봐 얘들아. 보고 배워. 맨날 나한테 질문했다가 개 털리고 맨날 혼나고 이랬거든. 근데 얼마 전에 90 점도 맞았다고. 어. 나중에 가 가지고 수능 때도 90점 넘기면은 그래도 한 40점 오른 거겠지, 그치 정원아? 힘내보자. 40점 아닌가? 좀 너무 무시했냐? 40 점은 좀 과했나? 30점 정도로 할까? 40 점이야? 아이고 너도 과했구나. 어. 얘들아 앞에서 지금 40점 아니지? 그지?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보게. 그다음에 이별까지 나눔만하게 뭔 소리야? 기다림은 웬 건 뭔 소리야?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 뭐뭐하게. 이거랑 지금 얘랑 어떤 거라고? 얘 병치라고. 둘 다 지금 권유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서 저 짙푸른 감들이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쪼끔 못 잡았어도 그럴 수 있긴 한데 어차피 물어볼 거란 말이야. 생각해 봐. 감이 무슨 색이야? 이 정도는 평가원에서도 니들 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셔요. 왜?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그 이제 한국의 고등교육 과정을 마쳤다기 때문에 짙푸른 감이면 무슨 감이야 얘들아? 짙푸른 감이면. 뭐가 짙푸른 감이야? 그렇지. 덜 익은 감. 근데 그 덜 익은 감 야 서러움까지 기다림이 있고 서러움까지 익어서 짙푸른 감이 익으면인 거야. 등불을 밝히는 게 뭐라고? 읽는 거라고 이것도 문장 구조상.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는 사람 1 번, 안 가는 사람 2 번. 그러면 서러움도 기다림도 짙푸른 감들도 다 익으면 어떻게 돼?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시지 않으랴. 세상은 환할 것이고 하늘은 부실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게 이 감나무 그늘 아래서 이분이 떠올리신 본인의 마음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거 되게 좋은 시 아니냐? 물론 수능에서 좋다. 참 시가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좋은 시네. 그다음에 소설도 '와 이 소설 너무 재밌다. 나중에 수능 끝나고 읽어 봐야지.' 이딴 생각하는 순간 죽는 거야. 알겠지? 소설이고 시고 여러분들이 속도 낼 수 있다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속도 내 가지고 최대한 탕탕탕탕탕 100 미터 전력 질주처럼 뛰어야 돼요. 다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 진짜 쉬운 내용이었어요. 왜 쉬워? 주제 의식이 명확해.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이거 하나하나 다 띄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일단은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천지간에 만물이 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초목은 자체로 소리가 안 나는데 바람 불면 소리가 난다. 금속도 안 때리면 소리가 안 난다. 물건도 때려야 소리가 난다. 물건이 때려야 된다. 그치? 그래서 금속이 소리가 나게 하는 거는 물건이다. 똑같은 얘기지. 근데 의미가 있어? 없어? 지금 당장?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고전산문 같은 거에서 중요한 단어 있어요. 무릇, 모름지기 이런 거 들어봤지? 이런 것들이 뭐야? 정리해 주시는 거야. 즉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크고 작은 만물이 소리를 내는 것은 또한 반드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게 뭐야 얘들아? 원인과 결과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사람도 어찌 그것만으로 소리를 내겠는가? 못 낸다. 그래서 뭐야? 기가 쌓이고 밖으로 드러난 뒤에야 소리가 난다. 사람이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은 기이다. 자, 여기서 기를 보고서 이기론을 혹시 떠올리는 사람 1 번, 못 떠올리는 사람 2번 쳐 볼래? 다 떠올렸어? 영서랑 저기 수호도? 잘 못 떠올리는 사람들 나오지. 이 정도는 해야 돼 얘들아. 이거 보자마자. 그게 왜 이 당시에 고전산문 시기에 당연히 그치? 유학이잖아, 유학자들 대부분. 선비들이란 말이야. 그 선비들이 기이라고 하면은 그지 이치라고 하면 이인 거고 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기론에서 나오는 그 기인 거야. 기가 발하다. 그치? 그런데 소리는 한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야? 여기서부터 좀 문장 구조가 복잡하거든 얘들아. 쓸모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고 쓸모없는 건 뭐고 쓸모 있는 것은 이거다. 근데 거기 쓸모 있는 소리에는 아름다운 거랑 추한 게 있다. 뭐가 아름답고 뭐가 추하다. 지금 계속 어떻게 돼?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반복되면서 어떻게 돼? 점점 더 세상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고 있는 거지. 맨 처음에 쓸모가 있냐 없냐 그다음에 있다? 그럼 그중에 또 아름답냐 추하냐. 아름답다? 그중에는 실상이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있지? 그래서 듣기 좋고 글로 쓰이고 발음에 합당하다면은 방금 전에 이 모든 그 알고리즘들을 거쳐 가지고 나와 있는 뭐다? 좋은 소리다.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산문 같은 경우에선 얘들아 고전 산문도 특히 두괄식이 진짜 많아요. 아유 미안해. 미괄식이 진짜 많아요. 수능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그냥 쭉 흘려보내. 어쨌든 이게 다 무슨 말하는지는 알잖아. 대비한 다음에 그중에 하나 선택하고 대비한 다음에 그중에 하나 선택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음 그게 결국 좋은 소리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잖아. 그치? 그래서 최립은 좋은 소리를 내는 사람에 가깝다. 비록 그렇게 하지만 그는 좋은 소리를 낸다. 음 최립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소리를 나게 하는 건 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최립의 기도 참 크다. 최립은 참 좋은 뭐야? 선비다. 나쁜 생각하지 마. 알겠지? 뭐 오야.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나다 하나하나 보고 막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쭉 머릿속에 거시적인 흐름 다 잡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 알겠지? 30번. 여기서 근데 쪼끔 그 마더텅 해설이 좀 틀린 게 있어요. 이거 복습했던 친구들 중에. 혹시 이거 복습하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 나에서 자연을 관조하며 시적 상황을 탈속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게 쪼끔 애매하긴 해요. 얘들아 내가 저번에 설명해 줬지? 탈속은 안 되는 거 확실해. 이거 탈속은 전혀 안 되고 관조가 맞는 것 같아? 관조가 정의가 뭐였지 얘들아? 성차리면 관조야? 그치? 객관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 객관적 태도의 실질적으로 구체화되는 정의가 뭐야 얘들아? 작품에서? 어떻게 하면 객관적이야? 단순히 니들이 알고 있는 객관적 이런 거 말고 정서 표현이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없어야지 관조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얘는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해. 어차피 이제 평가원에서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내지 않으시는데 이게 여기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주어가 없잖아. 그 주체가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감나무겠냐? 감나무의 사랑이 끝났고 감나무가 그리워하고 있어 지금? 감나무가? 아니면 청설모? 오색 딱따구리? 누구야 그러면? 그치.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나라는 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거는 화자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러니까 애매하단 말이야. 애매하니까 어떻게 한다? 평가원에서 너무 확실하게 뒤에 탈속적 태도를 둘 다 넣는 거야. 이해가지?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관조를 가지고 무조건 판가름을 내야 되는 상황이 걸렸다? 이건 관조냐 아니냐에 따라서 답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의 정의는 확실하기보다 정서 표현이 없으셔야 돼요. 이해가지? '아 슬프다. 아 더덥다.' 이런 건 관조가 아니야. 기출에도 있어. 어. 그래서 관조적 태도가 틀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세요. 나는 이거 솔직히 관조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 아더통에서는 관조가 맞다고 봤거든. 음. 근데 나는 아니라고 봐. 알겠지? 그다음에 뭐 연쇄적 표현도 여기에 딱 제대로 나와 있었지 다해서. 그쵸? 나다 같은 거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런 거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먼저 찾아. 항상 1, 2, 3, 4, 5 번을 하나하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쪼끔 여러분들 실력 됐다고 하면은 '아 이 중에 뭐가 찾기 쉬울까? 아 가정적 표현? 좋아. 잘하면' 잘하면 그다음에 '밝힐 것이라면' 그치? 그다음에 다에서는 어떤 걸 볼까? 가정적 표현. 무모하면 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음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서도 기가 크면 음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가정적 표현이라는 게 만약이라든가 뭐뭐 하면 같은 게 들어갔을 때가 가정적 표현이잖아. 이런 것들처럼 이제 어미 뭐 연결어미나 아니면 종결어미에 들어가는 거 있으면은 완전 땡큐예요. 왜?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서는 형식적으로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을 먼저 찾아. 내용적으로 찾는 표현법들은 찾기가 어렵다.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 같은 것도 가끔씩 가다 안 보이면 진짜 안 보이거든. 니들 맨날 이런 거 못 찾잖아. 양유풍 이런 거 있잖아. 강조하지 마. 봄바람이라고. 그래서 이런 내용적으로 안 찾아진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그 뒤에 부분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냐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통해 드러내는지 한번 보긴 하겠지만 또 방어적인 선지다 보니까 문제없이 5번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는 사람 1 번, 안 가는 사람 2 번. 예스, 예스. 그다음에 31번 같은 거 이제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처음 듣는 친구들은 다들 저거 받았지? 내가 개념서 보내준 거? 거기에 나오긴 하거든. 여러분들이 사고할 때 어떤 걸 그려야 된다? 삼각형. 그치? 어떤 거야? 지문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기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데 그 해석이 자체가 여기에서 사실관계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는 이 사실과 해석 사이에서 정합성. 그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럼 보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 볼 때는 이거는 이런 개념 나와 있을 때 있지? 개념 같은 거 나와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서로 구분해 가지고 좀 범주어를 하면서 읽어야 돼요. 가와 나는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대. 가랑 나가 밝음과 어두움에 따라 달라. 가는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을 밤. 그다음에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형상화됐다. 형상화, 이미지가 됐다는 거야. 오케이. 나는 공존하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성찰이다. 이러한 성찰은 자연물과 내면을 동일시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의 양상을 그려낸다. 이렇게 쪼개야겠지. 그럼 1번 선지. 자, 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여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어 안 했어? 확인했지. 여기 부분. 근데 이거는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니며 그리운 존재를 찾고 있는 암울한 현실 상황. 자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빠르게 제낄 수 있는 게 보기란 말이야. 근데 보기를 봤었을 때 암울한 현실 상황 돼 안 돼? 되지?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틀리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사방을 둘러보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니면서 찾는 거냐? 밤을 지키는 이가 누구지? 밤을 지키는 게 이 발자국 소리지. 그지?
근데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어? 사방을 둘러보아도 등불 하나 켜드니 보이지 않고 또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그럼 이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같은 소리잖아? 얘는 누구랑 같이 치환 가능할까? 누구랑 같이 묶을 수 있어요? 등불을 켜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지금 둘 다 없는 상태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등불은 우리가 보기에서 관점으로 봤었을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돼? 등불. 회복되어야 하는 빛이지. 이해 가는 사람 1 번, 안 가는 사람 2 번. 보기에서. 화자는 지금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했잖아. 그럼 등불을 켜든 이는 원래 있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한단 말이야. 그치. 밝음이지. 음. 그래서 어둠과 대비되는 밝음이란 말이야. 등불 하나 켜더니 이퀄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둘 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야, 병치니까. 이해 가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사람의 눈을 피해 다니는 거야? 역으로 뭐야? 나는 이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야. 어딨지? 등불 켜든 사람 어딨지? 그리고 등불 뒤에서 속삭이면서 밤을 지키던 그 발자국 소리들 어디 갔지? 왜 다 없어? 왜 이렇게 암울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답이 1 번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손가락을 걸 수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사람 1 번. 처음 듣는 친구들도 이해가? 음. 문학은 쪼끔 근데 훈련이 필요하긴 해요. 그 고점 약간 여러분들이 필요한 고점은 독서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점이 좀 높아야 되는 과목이야.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보게 되는 거고. 다른 친구들 보면은 틀린 거 여기서 쪼끔 틀리긴 했네. 4 번, 5번 이런 거 쓰고. 5 번이 은근 많네. 5번 한번 봐 줄까? 자, 가에서 일단 빛나는 때를 위해 저녁부터 새벽까지 길을 걷는 행동과 그다음에 나에서 짙푸른 감들이 결국 등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은 이거 앞에 지문 가서 사실관계 봐야 돼. 그다음에 밝음이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자, 빛이랑 등불 다 뭐야 얘들아? 밝음이지. 이런 거 있잖아. 이게 틀렸다고 했었던 친구들은 왜 틀렸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빛나는 때를 위해 밝을 때를 위해 이렇게 떠돌고 있다. 그 말은 뭐야? 언젠가는 그냥 밝아질 것이다? 그럴 수 있지. 그치? 완전히 밝을 거라는 전망이 없으면 그때는 어떤 감정이 들어가 정서가 보통 얘들아? 내가 얼마 전에 설명해 준 적 있었는데 뭐가 다르다고 했지? 그럼 좌절이지. 근데 이거 좌절이야? 아니지. 그다음에 나에서는 물론 가와 그 명암이 공존하는 그런 관계라고 했지만 어쨌든 짙푸른 감들이 결국 등불을 밝힐 것이라고 했잖아. 그것도 밝음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냥 인식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사람 1 번.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처음 읽을 때 받았던 인상은 조금 다르지만 지금 이 구조들을 판단했었을 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네. 맞아 친구야.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30 이제 2번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보기가 없어요. 이제 보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내재적인 관점에서만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 32번 은근 틀린 친구들이 많네. 2번 2명 쓰고 3번 1명 쓰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4번 쓰긴 했는데. 어이씨 내가 새로 고침하니까 늘었어. 얘 2 번을 4 명이나 썼네. 아하. 자 디귿. 디귿 중에서는 쓸모는 있지만 남들이 듣고 미워하는 소리가 있는 한편 리을은 아니지만 남들이 듣고 좋아하는 소리도 있다. 디귿이 뭐야? 사람의 소리. 리을은 좋은 소리. 자 얘들아 사람의 소리로서 쓸모는 있지만 남들이 듣고 미워하는 소리가 있니? 이 내용이거든. 근데 잘 봐. 이거 항상 말하는데 이것만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독서에서도 똑같아 얘들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넣어 놨을 때 이 주변을 무조건 보라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소리라는 단어로 니들이 치환해서 읽어."라고 내시는 문제들이 있어. 얘도 그랬던 친구야. 자 위에 봐봐. 사람의 소리가 어디 처음 등장해? 여기 처음 등장해. 그럼 문학이랑 비슷하지.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 있는 소리가 뭐야? 탄식하고 담소하는 거. 근데 쓸모 있는 소리 중에 또 뭐가 있대?
아름다운 소리랑 미워하는 추한 소리가 있대. 이게 뭐 말하는 거야? 이건 추한 소리 말하는 거야. 이해 가는 사람 1 번. 음. 그 범주 중에서 사람이 비록 냈고 그중에 쓸모도 있지만 미워하는 소리. 근데 리을은 아니지만 남들이 듣고 좋아하는 소리도 있다. 이건 뭐야? 이거 뭐 말하는 걸까 얘들아? 이건 쪼끔 더 어려워.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남들이 듣기 좋은 거.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게 무슨 소리라고 했지 얘들아? 치환해 봐. 독서처럼. 뭐 그렇긴 해. 아니 여러 가지가 있긴 해.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소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리 중에 좋은 소리가 아닌 애들이 있니? 그치.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이 실상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이제 바르고 삿된 것을 판단하잖아. 그래서 애초에 실상 있는 소리 말고 흩어지는 소리도 이 리을의 근거고, 근데 이것만 잡아도 돼. 왜 소리도 있다니까 하나만 나와도 되거든 예외가. 근데 여기에서 또 실상도 있는데 삿된 소리. 그러면 삿된 소리는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얘들아? 자, 삿된 소리는 아름답다 1 번, 아름답지 않다 2 번. 판단해 봐. 삿된 소리는 아름답니 아름답지 않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죠. 이게 이제 뭐야? 그 민주주의지. 그렇지. 음. 다원주의. 야, 조건 봐봐. 자, 이렇게 삿된 것은 일단 누구였어? 실상이 있는 소리에 바른 것과 삿된 것이 있다고 했잖아 얘들아. 실상이 있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뭐야? 아름다운 소리 중에 실상이 있는 소리가 있다고 했잖아. 그치. 하위범주지. 그러니까 무조건 실상이 있는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야. 무조건 삿된 소리는 실상이 있는 소리야 얘들아. 이해가? 그래서 얘는 삿됐으면 기본적으로 실상도 있고 아름답고 쓸모 있고를 자동적으로 충족시킨다. 어떻게 한다? 요거랑 똑같은 거야.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누고 이런 느낌인 거야.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는 사람 1 번, 안 가는 사람 2 번. 예스.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틀린 거지. 적절한 그러니까 맞는 거지. 아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 얘들아 얼마 전에도 내가 강조했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항상 옆에다가 뭘 써야 돼? 판단할 때 절대값을 써야 돼. 어 방금 나처럼 "이건 답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지. "답이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적절한 거 골랐는지 적절하지 않은 거 골랐는지 순간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무조건 옆에다가 절대값들을 써 주고 그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라도 이걸 잘못 읽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세이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조심해. 습관화해 놔 습관. 맞아. 엄청 줄지 실수. 자, 기억은 잊혀진 상태이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니. 한 목소리. 한 목소리.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근데 잦아들었어. 근데 잦아들다가 어떻게 해야 돼?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 세우고 이 한 목소리가 기본적으로 뭐야? 잊혀진 목소리가 또 살아나는 때가 있다. 그치? 이거 어때? 가능해 안 가능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자고 생각한다? 이런 거 여러분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니들 감상 물어보시는 게 아니야. 뭐야? 현재는 잊혀진 상태 맞고 그다음에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냥 살아나는 때가 있구나. 그럼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심플하게 얘들아. 만약 여기 분명히 "다시 살아나는 때가 있다."라고 했는데 "살아날 수 있다고 하자 생각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면은 어차피 그게 문제야. 그지? 그다음에 리을은? 리을은 좋은 소리지? 좋은 소리. 좋은 소리는 바른 것 같으면서 삿될 수 있니 얘들아? 좋은 소리는 무조건 무슨 소리여야 돼? 발음에 합당하다. 이해가지? 고르고 반 50% 50% 50% 50% 50%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그게 좋은 소리라고. 근데 삿된 소리는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는 사람 1 번. 잘 풀었어 생각보다. 굿굿. 그다음에 나 볼까? 나 같은 것도 어떻게 물어보시는지? 자, A를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흔드는 것이 감나무 잎새뿐이라고 여기다가 B를 보면서 생각을 바로잡고 있다고. 어때? 33 번. 이상하지?
반대지. 그치? 그리고 애초에 심지어 그러니까 A가 흔드는 것이 감나무 잎새뿐 이것도 이상하고 바람뿐이니까. 그다음에 처음부터 생각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뿐이랴. 어찌 바람뿐이랴."를 통해서 다른 게 있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계셨었잖아. 그냥 한국어적으로 판단해요. 2 번은 화자가 비가 내는 소리와 청설모의 움직임을 통해 감나무 열매가 충분히 익은 상태임을 짐작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상해? 왜 이상해? 비가 내는 소리와 씨의 움직임을 통해 그럼 화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 화자는 "감나무 잎새를 흔들고 반짝이게 하는 게 쟤네 둘도 포함이구나."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감나무 열매가 익는 건 어디였어? 한참 뒤지. 시의 뒷부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화자는 B와 C가 감나무에서 만났다가 한순간에 헤어지는 것을 보며 선함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1, 2, 3, 4, 5번 보면서 좀 헛소리들은 좀 거르고 시작할 수 있어. 화자는 감나무 열매가 자라는 과정에서 D를 만나기도 하고 E를 만나기도 하는 일이 유의미하다고 여기고 있다. 유의미가 뭐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 화자가 맞아보게, 때론 맞아보게, 해보게, 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 그렇게 권유하고 있네. 시키고 있네? 답은 4 번이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다른 걸로 틀린 사람 있나? 음. 2-3번 빼고서는 없긴 하네. 다 이해 가는 사람 1 번, 혹시 안 가는 사람 2 번, 나머지 어려운 거 없지 얘는. 34 번은요. 또 보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런 보기는 너무 쫄지 마. 뭐야? "다는 마음에서 기가 움직여 뜻이 소리는데 나오는 데 있어서 도리에 합당해야 좋은 글이라는 글쓴이의 문학론을 바탕으로" 누구? 최립의 문장을 평가했다. 예. 그 뒤로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적잖아.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해야 돼 얘들아? 대부분은 지문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거든? 1, 2, 3, 4번 쭉 봐봐 한번. 소리 나는 이치에서 사람이 소리 내는 이치를 밝혔고 그 흐름 맞았던 것 같은데 소리를 화두로 삼았다. 화두가 뭔 뜻이야 얘들아? 화두?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옛글에서. 화두가 무슨 뜻이에요? 화두. 말의 머리. 말의 머리가 뭔 뜻일까? 그치. 핵심 주제. 이렇게 판단하면 돼. 핵심 주제로 삼았다. 이해가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 오케이. 소리가 지닌 상반된 특성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소리임을 제시했니? 얘들아, 문장 구조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 문학 보고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문학의 논리 구조, 선지 논리 구조를 니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독서는 그래도 좀 맞다 보면 '아 내가 맞는 게 컬렉트 아니야. 그 펀치야.' 막 독서한테 맞다 보면은 '아 이제 독서도 선지 쪼개 가지고 문장 구조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 근데 문학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안일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가 지닌 상반된 특성들이 뭐야? 여기서 치환해 봐 항상. 쓸모 있냐 없냐. 그다음에 미추 실상이 있냐 없냐. 그지? 바르냐 삿대냐. 이거잖아 상반된 것들은. 근데 걔네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지 좋은 소리가 도달해? 이거는 심지어 뭐야 우리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선지의 근거가 겹치는 친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간 사람 1 번, 안 간 사람 2 번. 이해 가지? 그래서 이게 얘들아 최대한 여러분들 1, 2, 3, 4, 5 번에서 가를 만한 게 딱 '어 이거 좀 허술한 선지인데?' 이런 게 보이면 땡큐지만 그게 안 보이면 1, 2, 3, 4, 5 번부터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라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최대한 출제자는 어떤 생각을 하셔? 보기 좋은 선지를 만드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가다가 나오는 그 찐따 문제들 쉬운 것처럼 뭐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서로 안 어울려 이런 식으로 감국어 갖다가 대충 느낌으로 이상함을 감지하고 골라낼 수 없는 선지들이 원래 많아요, 수능에서는. 왜? 평가원의 목표는 니들 걸러내는 거니까. 니들 틀리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상반된 특성들이 균형을 이루면 당연히 좋은 소리 같지? 아니야. 애초에 사실관계에서는 상반된 특성들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택일 했지. 균형을 이룰 수가 없다. 이해가죠?
그다음에 최리배 문장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에 가깝다." 이것도 확인해 줘야 돼. 왜? 참으로 어려운 일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물론 2 번에서 이거 답 냈으면은 뒤에 3, 4, 5 번은 여러분들 수능이었으면은 손가락 걸고 그냥 지나갔어도 괜찮아. 왜? 애초에 균형을 이루는 거에 대한 강조가 전혀 없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학을 판단할 때 있어서 1 차적으로 니들이 겪는 게 뭐라고? 이제 독해에서의 어려움이잖아. 문학 독해 "아 글이 안 읽혀요 선생님." 글이 안 읽히는 거의 가장 큰 이유는 1 번 어휘, 그다음에 2번 뭐라고 했죠? 클리셰, 클리셰. 사이트에 클리셰북 올라온 거 틈틈이 읽어 얘들아.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요. 알겠죠? 클리셰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3번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에 대해서. 솔직히 클리셰 제외하고서는 어휘와 문장 구조는 여러분들 이거 독서랑도 똑같고요. 심지어는 뭐랑도 똑같아. 영어랑도 같은 개념이에요. 니들이 영어 못하는 이유랑 국어 못하는 이유가 결이 같아. 하나는 알파벳이고 하나는 한글의 차이일 뿐이야. 이해가죠? 그래서 이거를 챙기게 됐었을 때 독서에 비해서는 뭐가 먼저 끝난다? 문학이 그래도 너무 전형성이 있다 보니까 문학이 더 쉬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지? 문학이 왜 더 쉬울까? 일단 문장 구조가 독서보다 훨씬 쉬워. 독서는 출제자가 고칠 수 있고 직접 만드시는 작품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이악 물고 틀리도록 노력을 하시거든. 근데 문학은 그 시인이 여기 이 고재종 시인이 이 감나무 그늘 아래를 쓰실 때 그 너희들 변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을 하고 쓰셨겠니 이분이? 이렇게 쓰면은 애들이 이 상반된 의미를 이거를 잘 못 알아 가지고 틀리겠지?' 뭐 이러면서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이 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쓰셨겠니? 어 절대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문학이 먼저 끝나는 거고, 다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문학에서 최대한 그 독서를 먼저 끝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독서에서 30분 초반 정도를 쓴 다음에 문학 들어가서 쓸 때 여러분들이 25분 컷을 최대한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 구모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좀 되는 파트들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유지를 하고, 안 되는 파트가 사람마다 달라. 누구는 고전, 누구는 현대시, 누구는 현대소설, 또 누구는 고전 소설을 좀 어려워하거든. 그런 데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일단 최대한 먼저 끝낸다. 알겠지? 국어 시험은 여러분들이 장점을 극대화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도 뭐 유튜브 보니까 뭐 댓글 중에 "아 그래도 수능 문학만 잘하면은 3 등급까지는 그냥 나오는." 이딴 소리 하고 살 그 전략은 얘들아, 내가 뭐라고 했어? 논리적으로 안 돼요. 문학만 잘 봤다고 선택이랑 문학만 커버 치고 독서가 안 되는데 3 등급이 나오는 시험이면은 개 어려운 시험이지. 그지? 근데 그렇게 어려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문학을 커버 칠 수 있다 또? 그것도 안 돼요. 문학 다 맞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야. 3 점짜리들이 가끔씩 가다가 작년 구모처럼 나오면은 지옥이에요. 그다음에 만약 쉬운 시험이라면 선택이랑 문학 다 맞는 것만으로 점수 확보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4 등급이란 말이야. 독서 2 지문 날리면. 1 지문 날려도 아마 3 등급 쉽지 않을 수 있어, 쉬운 시험은. 무조건 안 날리고 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에서는 시간 내로 이거를 틀어 막는 연습, 그다음에 절대 문학을 먼저 풀면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문학도 언제나 촉박한 시간 내에 째깍째깍 안에서 타임 어택을 하는 그 연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독서.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야 여기 니들도 다 처음엔 독서 어려서 왔잖아. 여기에 문학이 어려워서 왔던 친구들도 좀 있긴 하거든. 근데 그렇게 많진 않아. 대부분은 독서지. "나는 독서가 어려웠다." 1 번. "나는 문학이 어려웠다." 2 번. 처음 올 때. 뭐 3 번은 저기 화작이야 임마? 아니, 아니 뭐 그러니까 얘들아 근데 아니 물론 둘 다 어렵긴 한데, 아니 그래도 야 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해서 둘 다 좋아 말고 그래도 약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 않냐? 이거 너무 패드립이야? 미안해. 엄마랑 아빠를 선택하면 안 되지. 왜? 선택 못 받으신 분들이 서운할 거 아니야. 근데 독서랑 문학은 선택할 수 있잖아. 그냥 비교적 뭐가 어려운가.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근데 이제 독서가 어려운 케이스가 많거든. 근데 보면은 생각보다 요즘 어때? 연습 좀 하고 나니까 그 독서도 되게 빨리 적응되잖아. 그치?
생각보다 독서가 이렇게 과하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에요, 익숙해진다고 하면은.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도 독서 금방금방 익숙해지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문학에서도 좀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화작, 원매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그 마더텅 있는 거 그러면서 9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한 사이클 예쁘게 돌 수 있는 연습하고